사와디캅, 사와디 TV의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어저께 태국 선교사의 길을 찾고 있는 이원대 목사님을 맞이해서 태국 선교사 길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담을 1시간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러면 태국에 선교사로 올 때에 태국은 선교사 비자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교단체와 조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주 태국 한국 장로교 선교부 The Korea Presbyterian Mission in Thailand가 1980년도부터 태국의 선교단체를 설립을 하고 태국의 선교사 비자를 2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이면서 마지막 자체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지금 20개가 있지만 20개를 다 쓰지를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 선교단체의 선교사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는가? 그 구체적인 행정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이 시간을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 선교단체에 대해서 알기 위하면은 kpmthai.org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KPM Korea Presbyterian Mission 그 KPM Thai 그것은 태국이라는 말 thai.org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선교부에 대해서 상당히 알 수 있는 정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태국에 오려면 태국에 오기 전에 태국 선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구와 함께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친구 따라서 강남 가요. 치앙마이 있는 자기 친구가 그러면 치앙마이로 와. 치앙마이 있는 친구가 치앙마이로 와. 나는 그걸 아주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태국 선교사가 되려면 우선 방콕을 점령을 해야 됩니다. 방콕에서 태국말도 배우고 방콕도 내가 거의 다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사역을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을 또 방콕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그래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적으로는 비자죠. 선교사 비자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태국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하려면 태국 선교지에 대해서 적응이 됐고 그리고 정착이 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언어도 안 돼. 태국도 잘 몰라. 근데 그냥 한국처럼 그냥 해버려.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한국 사람의 특징이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장점이면서 그것이 단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선교 열정이 있어서 왔지만 그 열정을 선교사 현지 적응과 정착을 하기 전에는 그 열정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태국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말이죠. 태국말을 잘해야 되죠. 어떤 사람 영어를 잘해. 영어도 통해. 영어를 상당히 하는 사람은 태국에서 태국말을 정착하려면 힘들어. 대부분 그래요. 당신이 영어를 상당히 잘하면은 태국말 배우는 데 지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 선교사들은 체질적으로 한국 사람들과 놀아. 태국 선교사 됐으면 한국 사람들 놀지 말고 태국 사람은 놀아야 돼요. 그래야 태국말도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태국 사람들도 높은 사람들도 놀기도 하고 중간 사람 놀기도 하고 로 쏘고 놀기도 하고 하이 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한국 선교사들이 로 쏘도로만 놀아. 선교사들도 태국에 대해서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할 사람들로 그런 선교사도 돌아. 그러면서 겸손하게 태국말을 배울 수 있는 1, 2년이 지나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나는 태국말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어요. 나는 45년 동안 태국 선교를 하고 한국 사람들을 별로 만나지 않고 태국 사람들과만 하고 태국 선교만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말이 지금은 절대 늘질 않아요. 왜? 마음이 교만해졌잖아요. 내가 태국말을 하는데 태국말을 자유스럽게 하는데 아무리 내가 태국말을 잘하고 자유스럽게 해도 태국 사람 말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사가 죽을 때까지 선교지의 말을 계속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교만해서 어느 때가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태국말을 더 배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태국에 오면은 그냥 그 태국말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태국의 선교지에 정착을 하고 적응을 하고 하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이 일은 나중에. 그리고 한국 선교사 하는 일들 봐요.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 따라서만 안 돼요. 왜? 선교는 내 탤런트를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탤런트가 없는 사람은 선교사 하는데 고전해요. 그러니까 선교는 해야 되겠으니까 선교사 일 같지 않은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복음주의 연맹에서도 비자를 줘요. 근데 태국말 하지 못하면 비자를 안 줘. 사실은 우리 GMS 지부에서도 태국말을 맞춰서 국가고시를 통과되지 않았으면 정식 회원으로 취직을 안 해요. 자, 지금 내가 45년 동안 KPN in Thailand 주 태국 한국 장로교 선교를 이끌어오는데 태국말이 시원찮아서 우리의 동역하는 데 지장이 지금까지 있어요. 자, 기존 선교사들도 태국말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 오는 사람은 이런 선배들처럼 태국어 때문에 자기가 사역하는 종족의 언어가 자유스럽지 못해가지고 일을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선교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비자를 줄 수 있는 KPM 선교부 고신에서도 KPM이라고 해요. 고신. 근데 우리는 이 현지에 태국에 The Korea Presbyterian Mission in Thailand 라고는 선교단체를 만들었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20개 선교사 비자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그롬간사스나 종교부로부터 1년에 상당수의 돈을 갖다가 지원을 받아왔었어요. 그 단체가 복음주의 연맹 안에 한 20개 선교단체뿐이 없어요. 지금은 100개가 넘는 선교단체를 해서 돈을 버는데 종교성에서 비자 관계는 한 20개 선교단체만 있습니다. 자, 선교사 비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주의 연맹은 825개 정도 있고 태국 기독교총회는 200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침례교, 남침례교 한 150개 정도 이런 정도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 정도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복음주의 연맹에는 각 선교단체가 자기 비자를 가지고 있어요. 나 때문에 복음주의 연맹이 자체 선교사 비자를 갖게 됐어요. 나라한테 비자를 주기 위해서. CCT가 그러거든요. CCT가 총회에 선교사 비자가 있어요. 남침례에도 총회 선교사 비자가 있어요. 근데 복음주의 연맹도 자체를 나중에 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선교사 비자는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선교단체를 둘 수 있느냐? 제가 The Korea Presbyterian Mission Thailand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한국의 모든 장로를 통합해서 내가 태국의 선교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름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는 예장 합동 측 소속 선교사입니다. 태국의 예장 합동 측 소속 선교사로 제일 처음에 파송받은 사람이 그 전에 최찬영 목사님, 김수일 목사님, 성예근 박사님 이런 분들이 파송해 왔어요. 통합 측과 합동이 갈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갈린 이후에 태국에 처음으로 총회의 이름으로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은 정승회예요. 현재 태국에 있는 선교사들 100여 명의 선교사들 중에 가장 선두자가 신홍식 목사고 그 다음에 둘째가 김정은 목사고 셋째가 정승회 선교사입니다. 두 분은 한인교회를 먼저 일을 하다가 지금은 한인교회를 안고 이제 태국인 사에 걸러죠. 저는 처음부터 한인 관계 없이 태국 선교사 일만 했습니다. 지금도 태국에서 태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 가도 태국 사람들, 그리고 미국 가도 태국 사람들만 해. 그러니까 한국에 후원자를 모집할 수가 없죠. 한국 가면 한국 교회를 가야지. 미국 가도 미국 교회를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를 돌아다녀야죠. 그래야 선교비가 나오죠. 그런데 주후원 교회가 조금 이상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부터 한국을 가더라도 주후원 교회도 가지 않고 그 다음에 한인 그 태국 교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 한국 사람이 하고 있는 거기를 도와주이라고 계속 거기에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오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KPM 선교부가 어떤 단체인지 그걸 갖다가 다 알아봐야 되죠. 잘 알아봐야 돼요. 자, KPM 선교사로 들어오려면 우선 신임 선교사 인터뷰를 제가 합니다. KPM 신임 선교사 인터뷰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해요. 그래서 사무실에 줍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의 학력에 대해서. 학력은 일반 대학과 그리고 신학교를 묻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나왔느냐. 그래야 그 사람의 학력이 어느 정도여야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경력, 교회 경력, 사회 경력을 물어요. 담임 목사 일을 한 일이 있는가? 부목사만 했는가? 일반 개인 무슨 회사, 일반 회사를 얼마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지. 그 다음에 후원교회 상황을 물어봐요. 체크를 해요. 후원교회. 보통 선교사들은 주후원교회가 있고 일반적으로 협력하는 선교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주후원교회는 어디고? 그러니까 사실은 주후원교회 이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부에 들으려면 주후원교회가 오케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선교사 입회 서류에 주후원교회 당회장과 선교부장 책임자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후원교회에서는 얼마? 한국교회가 통상 주후원하면 1000불씩 이렇게 하죠. 사실 1000불 하는 것은 부족해요.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부목사들이 1000불 정도 받습니까? 100만원 받습니까? 요새는 한 150만원 가까이 되죠. 1000불이면 한 15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한테 주는 돈이 보통 부목사 수준으로 돈을 줘. 우리 GMS에서도 1000불이면 주파송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그 후원받는 돈을 내려놨어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사실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 같은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아야 선교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교 후원을 얼마 받느냐? 개인적으로 먹고 쓰는데 얼마요? 사업적으로는 얼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 선교사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데 관계가 있다면 당신이 어느 단체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좀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 선교사로 오는 거 아니면 그럼 우리 선교부에는 어떠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겠는지 그런 걸 물어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이 KPM 선교부는 사실 선교부가 아니야. 왜냐하면 모든 선교사 20명의 선교사 각계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선교부의 사역으로 잡히지를 않아요. 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이러기를 바라고 선교사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선교 단체적으로 일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선교 단체 일을 안 해요. 이것이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교부에서 주사역으로 감당하는 일을 갖다가 어떻게 지원을 시켰냐 그걸 체크를 하죠. 옛날엔 우리가 태국교회, 아카족교회, 라오족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돕는 일을 하라고 얘기했죠. 지금 모두 다 현지 교회에 이양해 줬든지 자유스럽게 독립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 없죠. 그런데 아직도 치앙라이에 신학교가 있어요. 이 치앙라이 신학교는 이걸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신학교가 운영이 되면 돈이 필요 없죠. 돈이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운영이 안 되니까 관리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KPM 선교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한 달에 얼마씩을 후원을 해줘라. 관리를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운영이 되는 학교면은 돈 낼 필요 없어요.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이걸 관리하는데 돈 들어가죠. 자동적으로. 그냥 안 써도 돈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에 들어가요? 전기도 들어가지. 인터넷도 들어가지. 관리인 봉급도 들어가지. 그 다음에 이 건물을 관리하려면 수시로 거의 관리비가 조금씩 들어가죠. 이렇게 되니까 자 우리가 KPM 선교부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함으로 KPM 선교부의 사역을 지원하는 그래서 KPM의 사업과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게. 그런데 머리가 안 돌아가는 선교사들이 좀 있어요. 아니 장사도 않는 운영도 하지 않는 왜 돈을 내냐. 그 사람들이 태국 사람과 관계된 돈 내는 데는 돈을 잘 내요. 그런데 이 선교부에 이것은 돈을 안 내려고 해요. 이거 안 고치면은 우리 선교부에 살아남지 못하지. 살아남지 못해. 선교부를 위해 주는 선교사들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선교사들은 가시라고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계속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선교사와 사모의 선교사적인 인격. 선교사는 사람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야만이 선교사 일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체크해요. 여러 가지 생활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의식주 문제로 시작해서 모든 것 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선교 행정과 사역의 일정에 대해서. 선교부 일을 안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시간 계획을 선교부 본부에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강구할 수도 있고, 무슨 일정을 잡을 때도 그걸 보아서 거기에 충돌되지 않도록 일정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 문제가 따로 있고, 대개 이제 우리 선교사들은 이중회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회원. 어디에 속해 있지 않도록 자기 자의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선교부.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선교부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죠. 사역도. 사역도 선교부에서 하는 사역이라면 와야 되죠. 시간 내서 와.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과 재정을 거기에 투자해. 그래서 같이 해. 그렇지 않으면
그게 KPM 선교사가 아니죠. 네, 그래서 그래요. 저는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 첫째, 선교사 소명이 확실한 사람. 그냥 여기 온 사람이 아니요. 자녀 교육 때문에 오고 무슨 한국에 있기 그러니까 한국에 부목사단 여기 하니까 여기 오는 것이 편하니까 여기 와서 이런 사람이 오니까 선교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태국을 사랑하여 완벽한 태국화를 이룬 모습을 가진 선교사. 네.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한국 선교사들이 태국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돈으로 이뤄내. 한국 교회가 마음이 좋으니까 돈을 주거든. 돈 없어서 고생하는 선교사도 있지만 대부분 한국 선교사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선교사들은 돈이 있어. 그러니까 돈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독교인의 영적이든지 인격적인 품위를 소유해서 이 현지인들이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선교사는 행정이 밝게 행정. 나면서부터 행정에 밝은 사람도 있죠. 근데 행정에 약한 사람들은 뒤처져. 항상 뒤처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탤런트예요. 탤런트가 없으면은 선교사 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나 거지 같은 일을 하면서 나 선교한다 그러죠.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네, 수두룩합니다. 이게 바로 태국 교회에 필요한 사역입니다. 그걸 생각지 않고 우선 한국 교회의 입맛을 맞춰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논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태국 선교사 이런 원서, 원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영어로 써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외국 사람도 그 선교사 비자를 줬어요. YOM도 주고 무슨 중국 사람들한테도 주고 일본 사람들한테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때에 영어가 필요하니까 영어로 썼는데 영어가 꼭 필요치 않은 것은 한글로 딱 써도 돼요. 이것이 원서지요. 원서에는 KPM 선교사 서약서가 또 붙어 있어요. 서약. 뭐 서약은 뭐 우리 선교부 들어왔으니까 우리 선교부에 해야 되는 일을 안겠다는 거죠. 와서 해야 되는 일을 할 사람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내가 KPM 선교사 되겠다 그러면 대표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신입 체크를 다 해. 그러면 기록은 남죠. 그 다음에 이 원서를 써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딱 받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본부 사무실로 보내요. 그럼 거기에서 이걸 갖다가 서류를 작성해서 복음주연맹 사무실로 보냅니다. 그럼 복음주연맹 사무실에서 그걸 또 서류를 만들어서 태국 문화부에 종교국으로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보내요. 선교사들은 종교국의 추천서를 받아야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종국에서 한 달 정도 걸리죠. 거기서 서류가 끝나면은 영사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모든 전 세계 영사과를 통제하는 그런 영사관이죠. 거기에 가서 심사를 받아요. 한 2주. 그러니까 보통만 한 달 그러죠. 저기에서 한 달, 여기서 한 달. 복음주 연맹에서 한 달.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한 달을 한 건 한 2주. 뭐 이런 식으로 걸려서 영사가 심사 다 끝나면 내가 비자를 받을 대사관. 그것이 바로 한국으로 가면 한국 대사관에 통지를 하죠. 그럼 우리가 거기서 비자를 받죠. 옛날에는 대사관을 가서 받았어요. 코로나 시대부터 대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앞으로도 코로나가 없어도 인터넷으로 비자를 이렇게 받고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전임자가 어떻게 받았는가를 봐서 그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럼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잖아요. 수완나품 공항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 선교사는 1년짜리를 주죠. 비자를 선교사 비자는 1년 단위로 가요.
그러니까 1년 비자를 줬어. 가족들은 3개월을 줘. 그럼 이 사람이 얼른 와서 다시 워크퍼밋을 신청해서 워크퍼밋이 나오면 그 가족들 비자를 그 선교사의 비자와 똑같이 그렇게 연장해줘서 1년이 돼요. 그리고 1년이 되어 간단 말이에요. 1년 되기 3개월 2주 전에 또 비자 갱신 신청을 선교부 사무실에 해야 돼요. 그럼 그때는 또 하나 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연장에 대한 체크리스트.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이 사람이 계속 비자를 줘야 될 사람이냐? 사실은 그걸 봐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통과해가지고 비자를 준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통과. 그러나 그 서류는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1년 동안 사역한 사역을 갖다가 요약해서 첨부시켜줘요. 매달 자기가 사역한 것은 KPM 웹사이트에 선교 보고서에 올려줘요. 그리고 거기에 주간 활동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한다는 걸 갖다 올려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사람 무엇 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해. 선교사들이 그걸 못해. 그러니까 대표인 나에게 인정을 잘 못 받죠. 허라는 걸 못하니까 못해. 일을 안 넣는 건지 글자를 못 쓰는 건지 내가 보면 일을 거기 올릴만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자를 1년 연장하죠. 비자 1년 연장하면 바로 또 노동청에 가서 노동허가를 또 연장하죠. 그러면 또 1년을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은 외국에 나가려면 리엔트리 비자를 받지 않으면 이 비자가 죽어버려요. 리엔트리를 받지 않고 밖에 나갔다 그러면 이 비자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간다, 외국을 간다 그러면 틀림없이 리엔트리 비자를 받아가지고 나갔다 들어와야 돼.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자주 나가면은 멀티를 받아야 돼요. 비싸죠. 한 번에 1,000바씩인데 3,800인가 멀티면은. 그러면 한 4번은 가야 본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선교 오는 사람 4번 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로 받는데 단수로 받으면은 그때 받아야 되니까 조금 번거로울 수가 있죠. 이민국은 조금 까다로워요. 그리고 태국의 선교사들 들으면 바로 들어오자마자 24시간 내에 내가 어디에 산다는 그 확인을 받아야 돼요. 집주인이 그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신경. 그 다음에 90일을 넘기게 되면 90일 2주 전에 90일 그 신고를 또 해야 돼요. 90일간 여기서 살았다. 그걸 안 하면 이민국에서 비자를 받을 때 또 골치 아파요. 자, 우리가 저기 선교사 비자 이거 하는데 경비가 들어가요. 새로 신입 선교사에게는 100불의 신입비를 받고, 그 다음에 기존 선교사들은 매년 100불씩 회비를 받고, 그 다음에 행정비로 월 20불씩 부부간에 월 20불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20세 이하짜리는 그 부모들을 따라서 비자를 받지만은 나이가 그렇게 되면은 비자를 따라서 못 받아요. 별도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국의 선교사들이 다른 데서 배워가지고 선교사 비자를 찾지 못해서 선교사 비자가 아니고 사회사업 비자, 사회사업 비자를 가지고 그 선교사라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비자가 사회사업 비자면 바깥에는 절대 내가 선교사라는 말을 해서는 안 돼. 선교사 아닌데 사회사업가인데 왜 선교사라고 하냐고. 그래가지고 태국의 북쪽에서는 그런 사람 때문에 선교사들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선교사에게는 경찰이 안 와요 원래. 근데 북쪽에서는 경찰이 선교사가 누군지 사회사업가 누군지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사업가는 경찰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얻어가. 선교사한테도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보면
사회사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선교사다 그래서 경찰들이 오해해서 선교사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조심해요. 절대 우리 집안에서는 선교사지만 밖에 나가면 절대 선교사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 사역을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선교를 들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081에 916에 7876 정승의 전화로 태국 전화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 그 인터넷에 치면 제 이름이 나오고 전화번호도 다 나올 거예요. 하도 다 해놔서.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